전국의 메가 잉글리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 잉글리시 토익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메가 잉글리시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토익 강의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같이 우리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받았던 학생 가운데 난생 처음 본 토익에서 915점이라는 그것도 정기 토익 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은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전에는 서로 이제 야자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이 전국적으로 우리 열혈 토익커들이 함께 다 지켜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 존댓말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 토익 성적에 있어서 순수 국내파로서, 그리고 또 특히 뭐 토익 학원이나 스터디 이런 것 없이 인강과 혼자 개인적인 자습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가는 학생들과 함께 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토익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해주신 제자입니다. 예쁘죠? 네. 이름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은호 학생인데요. 본인 소개를 지금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성실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휴학 중인 22살 이은호입니다. 네.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본 바로 우리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운영했었던 세디오 어학원에서 강의도 잠깐 오프라인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좀 전에 얘기를 해봤더니 친척의 사촌 언니들도 그렇고 많이들 함께 온라인 화면상으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만나서 참 좋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전공 자체가 이제 국제통상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국제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인영어 시험 중에서 국제통상이라는 전공과 토익과의 함수 관계는 사실 어떤 전공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한 번의 토익 시험을 봐서 이런 고득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비결,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조금 전에도 지금 이제 사회자인 제가 질문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토익 점수와 전공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토익 점수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을 빼고는 딱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공인 인증 시험이나 이런 거 점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거나 이제 인턴을 준비하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토익 몇 점 이상, 토플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를 정하고 이제 점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좀 이제 토플 하면 할 것도 많아 보이고 이래서 토익이 그나마 제가 보기엔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첫 토익 시험이 정기 토익 시험이 몇 회였었죠? 6월 24일 날 지금 23일에 진행됐던 2012년 이제 6월 23일, 네. 24일이 이제 아주 최근이고, 이제 네. 점수를 받자마자 네.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온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15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150만 분의 1로 저도 시간이 없고 또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전국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교류를 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데, 참 이게 뜻있는 이 기회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에서 915점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닝에서는 몇 점? 리스닝이 465점이요. 리딩이 450점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토익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첫 시험에서 사실상 리스닝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게 되면 리스닝 점수가 리딩보다 좀 더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915점에서 990점 만점 혹은 이제 그에 수렴하는 점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빨리 이제 만점에 도달하는 게 이제 495점 만점에 도달하는 건 사실 듣기 리스닝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에서 이제 5, 6, 7 고루 조금씩 이제 점수를 올려가게 되면 이제 만점에 가까이 근접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일단은 선생님 기본서, 이제 모의고사 토익 그걸 기본서로 보고, 네. 이제 단어책 30일치 하나 보고, 네.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오해분이 있는 거 네. 딱 3개는 세 개만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토익 강의가 처음이었었고요. 네. 다른 토익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네. 네.
무척 고무적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학습 그 비법이나 방법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 뭐 영어권 국가에서 어렸을 때 거주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연수를 갔다 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어떤 모든 이 인생에 있어서 뭐 어드밴티지라고 할까 그런 걸 다 뭐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순수 국내파로 뭐 유학이나 연수 같은 거 없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본인만의 어떤 학습 방법이 사실상은 우리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대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정해서 이제 스스로 하는 그런 좀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기로 선택했다면 이제 다른 공부 욕심이 생기잖아요. 다른 것도 보고 싶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 관심도 가고 근데 이제 그걸 하겠다고 결정하면 다른 건 이제 아예 안 보고 선생님 강의만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 문제를 풀더라도 되게 실전처럼 풀고 이제 제가 공부한 시간이 다 알바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와서 말을 걸어도 이제 시간 재서 풀고 있어도 시간 멈추지 말고 빨리 얘기해주고 이제 제가 다시 와서 공부하고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진짜 시험 가서 풀 때는 이제 집중력을 더 높여서 풀 수도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공부 시간에 알바를 하면서 네. 인강대죠. 몰래 듣고. 네. 그 알바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별로 네. 네, 이거 혹시 뭐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일단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제 선택과 집중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보면은 사람들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주변적 정보에만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은 한 권의 교재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자기의 실력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럼 평소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철학처럼 생각하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은 시험을 보기 전에 아까 뭐 이제 기본서하고 어휘 교재 또 그 밖에 어떤 추가로 다른 거 자료를 사용한 건 없습니까? 이제 모의고사 5회분 풀었고요. 네. 근데 이 기본서 한 권과 사실 어휘 교재 그리고 실전목에서 5회분 정도로 해서 한 번에 915점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일단 환경적으로는 알바를 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근데 오히려 알바를 하러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 어쨌든 강제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학습에 또 어느 정도로 보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애를 먹었던 거는 제가 듣기가 좀 너무 약했어요. 근데 이제 듣기 같은 거 처음에 틀릴 때는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해변 사진이 나오면 거기 주변에 이제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것 때문에 틀렸는데 이제 유형을 어느 정도 익히고 이제 하니까 이제 틀리는 게 실수거나 이제 안 들리거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 정말 끝까지 듣고 옆에 사람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들릴 때도 많았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좀 끈질기게 자꾸 늘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선택과 집중과 끈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 모르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집요함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집중력에 대한 간격을 길게 가져가기 힘든 그러한 이 다중적인 그런 매체들에 익숙해지면서 성장을 해오다 보면 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있게 물고 늘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로 그런 면에서는 가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형과 올바른 방법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대본 없이 지금 이야기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여과 없이 정말 진솔하면서도 사실상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냥 가르쳤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칭찬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방법을 잘 시행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향점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더 큰 이제 처음 시작이 915점이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내에 6개월 내에 만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영어 학습 계획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과 특성상 무역을 하면 이제 영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과 내에 이제 무역 영어라는 자격증이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토익이 900점을 넘으면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딸 수 있다고 해서 네네. 이제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 시험을 준비해보고 이제 무역 공부도 더 해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영자 신문 같은 거 읽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계속 꾸준히 하려고요. 흥미가 붙으니까 영어도 계속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 어느 정도 이제 900점 이상 정도의 점수가 나왔을 때는 토익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도 실제 그 영어를 우리가 그 쓰는 환경에서의 실제적인 리스닝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훌륭한 영어 학습의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테드 같은 것도 TED라고 해서 그 다운받아서 매일매일마다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읽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헤럴드나 코리아 타임스 같은 영자 신문도 있고, 중앙일보와 연결되어 있는 뭐 헤럴드 트리뷴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권해주고 싶은 건 영국에서 발행하는 The Economist라는 종합 교양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목과는 달리 그저 경제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세상사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나 같은 경우도 한 대학 다니면서 10년,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10여 년을 인터넷으로 그게 등장하기 전에 이제 정기 구독을 하면서 읽었었던 것이 상당히 개인적인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됐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권장해주고자 하고. 자, 그럼 이제 토익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아니면 이제 토익을 시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토익을 시작을 해서 뭐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이게 뭐 사실 뭐 700점도 넘지 않고 있는 이런 학생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토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그러한 어떤 제안을 한번 좀 해주시죠. 막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토익 시작하면서 뭐 파트 1, 2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책의 목차인가 이러면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래도 나는 토익 900 맞을 거다 막 이러면 친구들이 되게 많이 비웃고 그랬어요. 그래도 책에는 선생님 책에도 토익 900점 이렇게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알바도 2개나 하고 뭐 이제 그런 실력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상황이 어떻고 자기 실력이 어떻고 이런 거 상관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하면은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예상되거나 예상되지 않거나 온갖 종류의 이런 그 좌절과 또 방해, 장애 요인들을 극복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대학생들 다 마찬가지죠. 뭐 등록금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거고, 여러 가지 생활이며 뭐 또 공부를 하기 위한 이제 교재며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뭐 파트타임 잡으로 뭐 하나가 됐건 2개가 됐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에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성과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이러한 성취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인생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20살에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느냐 보다는 30살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40살에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50살에 얼마나 질 높은 삶을 살기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평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자 우리는 이 처음으로 난생 처음 토익을 시작을 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메가 잉글리쉬의 토익커 한 분과 처음으로 릴레이 인터뷰에 대한 서막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메가 잉글리쉬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분들 메가 잉글리쉬에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것도 하나의 멘토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첫 회에 자, 우리 이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은호. 네, 이은호 학생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